예, 이번 시간에는 185페이지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쪽에 있는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는 감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계정 과목의 특성상 과세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면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해주면 소득 구분 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개별 입금 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음에 영업외 수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 입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감면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유가증권 처분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수입 임대료, 가지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자산 수정이익 이런 부분들은 과세 사업의 개별 입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개별 송금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외 비용 쪽에 구분되어 있는 부분 중에 유가증권 평가손, 처분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실무적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도 우리가 챙겨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세소득 쪽에서는 수입 배당금이나 수입 이자는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거고, 유가증권 평가 처분 이건 자주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무시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세사업, 즉 감면이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공통손익의 안분입니다.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매출액 비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다른 경우에는 각 사업의 개별 송금 비례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 구분에서 보시면 이자 비용은 실질 구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환차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이나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 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해 주면 되고요. 기타 외화 채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월 결손금이나 비과세 소득 공제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이 가능하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이나 매출액 비례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 비례로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에 자, 기본적으로 표준손익계산서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감면분, 준비금 해당 부분에서 감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업종별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감면율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분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례 부분으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업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매출액과 도매업 매출을 적용해 주시고, 매출원가도 동일한 비율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한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공통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구분이 된다면 개별분으로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업외 수익 중에 개별분 중에 250만 원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기타분으로 분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자, 개별분과 공통분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세무조정 구분 계산서입니다. 자, 이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하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 사항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자, 세무조정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 사항들을 오른쪽에 있는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등록을 해주시는데 모든 거 다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세무조정사항은 전부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2월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과목 추가를 통해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등록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탭
공통손익 안분기준. 기본적으로 세법 기준에 맞게 안분기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분기준을 그러니까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표준손익 세무조정 구분명세서 조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조정하기보다는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탭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다섯 번째,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일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차가무 수익 금액이 2억 2,100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조업에 대한 부분, 도매업에 대한 부분,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중에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감면 소득구분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차가무 소득 금액이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조정명세서 상에 자, 조정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소득구분계산상의 차가무 소득금액이 다르다면 여기에 붉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붉은색이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소득구분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소득구분계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